2022 뉴시스 증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윤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적인 원인하고 증권사, 증권업계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외 통화 긴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시장에서의 그런 유동성 경색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한 십수년을 계속 저금리 기조에만 살아오다가 금리 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금 시장의 불안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으로 자금을 수요하려는 수요들은 계속 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한전채라든지 은행채라든지 이런 조금 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의 발행 수요는 계속 있는 반면에 일반 회사의 어떤 회사채나 이런 쪽은 발행이 좀 어렵게 됩니다. 신용도가 높은 쪽이 자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도 회사채나 CP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편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동산 PF ABCP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자금 조달을 단계별로 하게 됩니다.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 분양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런 본 PF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브릿지론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부담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금 공급을 하는 와중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진척이 더지고 이러면서 PF ABC의 차원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요즘에 증권사의 유동성 이슈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자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뭐 아시겠지만 9월 말에 이제 만기 도래가 되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PF ABCP를 강원도가 대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금 시장의 불안이 촉발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PF ABCP가 어려움이 있고 또 증권사는 자체 발행한 CP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PF ABCP 취급을 많이 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그런 단기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는 금융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흥총재 등등 그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10월 23일 날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시장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 등 또 금융권 자금을 동원을 해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부분인데요. 그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고 해서 과거에 조성되어 있던 부분을 최대 20조 원을 재가동을 해서 부동산 PF ABC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공사가 보증한 게 있고 증권사가 보증한 게 있는데 이런 시공사 보증 ABCP라든지 회사채나 CP 매입을 다시 채권펀드 시작을 했고요. 또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신기부 이쪽에서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을 했고요. 이 증권사 쪽을 보면 증권사 쪽 유동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유동성을 주로 공급해주는 회사가 한국증권금융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평상시에도 이런 증권회사의 그 유동성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 말고 증권금융이 한 3조 원 정도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권사에 대한 RP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특이한 것은 산업은행이 보통 실물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산업은행도 증권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한 2조 원 한도 내에서는 증권사 CP도 회사당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해가지고 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금융하고 사는 프로그램의 다른 점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자기 그런 채권 같은 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
증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고요. 적격한 담보가 없다 그러면은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해서 두 군데를 담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군데 통로를 다 열어놨고요. 또 이제 증권금융만 갖고선도 해결이 안 되는 또 증금의 자금 공급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나서서 6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것은 지난 월요일 날 2.5조 원 규모로 RP 매입을 한국은행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강원도 이슈와 관련해서 또 이제 지자체가 보증한 그런 PF ABCP가 이게 차원이 잘 되느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약을 했고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정책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금융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라든지 허구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사업자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규제 완화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월 달에 그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 좀 지속된 측면이 있어서 계속 증권사 CP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PF ABCP의 차환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 나와서 지난 10월 11일에는 여기에 좀 특화된 유동성 지원 대책을 했습니다. 전 금융권 차원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주로 이런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기로 했고요.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서도 CP 매입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서 좀 지원 속도를 제고를 했고 중요한 것은 PF ABCP가 35조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 증권사들이 보증한 게 한 20조 원 됩니다. 주로 대형 증권사들이 보증한 건데 대형 증권사들은 이제 그런 신용 등급으로 치면 A1 좀 우량한 등급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런 PF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건 등급이 좀 낮아요. A2 등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A1 등급 그런 PF ABCP 차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용도가 조금 낮은 그런 A2 등급의 증권사의 PF ABCP 차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그렇게 증금이나 뭐 산업은행을 통해서 유동성 지원을 하지만 금토업계도 좀 자체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토업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차원이 잘 안 될 만한 부동산 PF ABCP는 종투사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라고 해서 대형 증권사들 9개가 있는데요. 9개가 한 4,500억 규모로 해가지고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거기에 이제 정부도 좀 더 규모를 키우자라고 해서 산업은행 4,500억, 그다음에 증권금융 4,500억을 더하고 차원이 안 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후순위로 4,500억을 깔도록 해가지고 총 1.8조 원 규모의 그런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을 11월 11일에 마련을 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A2 등급 이상의 그런 PF ABCP를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 증권사들이 그런 ABCP 차환 스케줄이나 물량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돌아오는 것들이 한 1조 원 남짓되거든요. 이런 1.8조 원 프로그램이면 연말을 지나서 내년 1월까지도 일단 그런 A2 등급 증권사의 유동성 이슈, ABCP발 유동성 이슈는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이제 막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자금 시장의 유동성 경색 부분이 뭐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하여튼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그런 금리 인상의 여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정책만 갖고는 바로 효과가 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유동성 공급 장치를 통해서 좀 효과가 서서히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CP 금리 같은 거는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권금융이나 사는 프로그램은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금융이 3조 원 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RP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1.2조, 1.3조 정도 지금 나가서 증권사들의 그런 유동성 담보가 있는 경우에 그런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한 그 한국은행의 6조 원 프로그램 중 2.5조 원을 공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조 원 정도는 증권금융이 그걸 받아갔고 또 5천억 원은 다른 대형 증권사가 받아가서
그런 한국은행 프로그램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 CP 매입하는 2조 원 프로그램도 1,3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증권사 CP를 산업은행에서 너무 늦지 않게 뭐 심사도 당초에는 한 10일 정도 하던 거를 5일로 당겨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말 연초에 어떤 유동성의 그런 보릿고개 이런 부분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2년 전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ELS 마진콜 사태라고 해서 증권사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서 단기 자금 시장 그리고 외화 유동성에 이제 쇼크를 줘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또 그 당시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과거 사례가 뭐 사실 몇 년 안 지났는데 또 이번에는 저 부동산 PF ABCP 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 증권사들이 일부 증권사들이 자기네들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또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해서 뭐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뭐 보너스도 많이 지급을 하고 굉장히 증권사 실적이 좋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는 스스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경우에는 또 정부나 유관기관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도덕적 해이 내지는 그런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의 이전 프로그램도 그냥 어렵다고 CP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 증권사의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가 보증한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후순위로 당해 회사가 25%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PF 물건이 이제 부실화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손실을 안도록 그렇게 스트럭처를 짰고요. 또 종투사들도 자기들은 저 신용등급이 우량하지만 업계 내에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4,5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중순위로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지나면 이게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건전성 규제나 유동성 규제 이런 부분을 계속은 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 갖고 이거를 다 방지를 할 수 없거든요. 증권사들이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을 좀 안정시켜 가면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뭐가 있나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 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자산 유동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ABCP라는 게 어셋 백드 커머셜 페이퍼거든요. 근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증권화하는 그런 자산 유동화법이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PF, ABCP 같은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 등록되지 않는 그런 비등록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 관리의 어떤 좀 바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탁원에 등록돼 있는 그런 자산 유동화 증권이 한 230조 되고요. 비등록된 부분이 이제 200조 원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PF가 한 45조 이제 50조 원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증권사가 보증한 거, 시공사가 보증한 거 아니면 다른 데서 보증한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는데 이런 비등록 그 PF, ABCP에 대해서도 이런 자산 유동화법이 지금 국회 정무의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가 되면 규제 사각지대도 좀 없애고 발행 관련된 정보도 뭐 발행 금액을 얼마고 만기는 얼마고 자산 보유자나 관리자는 누군지 기초 자산은 뭔지 신용 보강은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시를 하도록 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도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부동산 PF 관련돼서는 이 건전성 규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세분해서 강화해야 될 부분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도 이게 우리 기업들의 능력에 비해서 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지금 한 4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가 됐던 기관 투자가 됐던 뭐 외국인 투자가 됐던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불공정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게 우리가 제도나 관행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는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해소가 되면 내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선진시장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